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정당 지지도, 네. 뭐 또 차기 선호도 이런 것들 알아볼 텐데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주 주간 집계가 37.4였는데 이번 주 37.1%로 지난주보다 0.3%포인트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요. 문제는 진보층과 민주당 또 열린민주당, 정의당 지지층 이념상으로는 진보층이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네. 중도보다 더 빠졌어요. 그런데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질 PK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2배 가까이 앞섰거든요. 네. 부산시는 현재로서는 가덕도보다는 인물 중심의 정책보다는 인물 중심의 지금 여론조사들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국민의힘이 조금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덕도는 이제 디폴트고 이미 따놓은 양상이고 지금 다른 현안들에 대해서 이제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아니냐. YTN 라디오 이동훈 뉴스 정면 선도 3부 시작합니다.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 민심은 숫자다 코너입니다.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언론학자들이 선정한 2년 연속 가장 공정한 미디어 1위에 오른 YTN 축하드리고요. 그 중심에 제가 있지 않나. 자로 잰 듯한 중립. 네. 인정하시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뭐 예. 인정하겠습니다. 표면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정당 지지도, 네. 뭐 또 차기 선호도 이런 것들 알아볼 텐데요. 대통령 지지율부터 가죠. 네. 네, 문재인 대통령 12월 2주차 리얼미터 주중 집계인데요. TBS 의뢰로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34,255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최종 1,509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였고요. 유무선 전화 면접 및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주 주간 집계가 37.4였는데 이번 주 37.1%로 지난주보다 0.3%포인트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요. 부정평가도 58.2%로 지난주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예. 다만 일간 지표는 좀 다이나믹하게 움직였는데요. 월요일 날 34.6%로 좀 저점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이번 주 좀 지난주랑 비슷하게 37%대를 기록했는데 화요일 날부터는 좀 반등을 했습니다. 화요일 날은 아시다시피 이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이제 통과시킨 날이죠. 36.4%로 올랐고 수요일 날은 38.2%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주중 잠정 집계는 37.1%로 마감이 됐는데요. 월요일 날 저점을 찍었던 거는 아무래도 그날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라든지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은 법관 회의에서 이 판사 사찰에 대해서 이제 안건에 올라서 좀 어떤 입장이 나오지 않겠느냐 기대를 했었는데 안건 올리는 게 이제 부결됐다는 소식 때문에 약간의 실망감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여하튼 지지율이 좀 하락하는 것은 좀 멈추는 효과가 이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그 시점부터 예. 조금 반등하는 모멘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동산 문제, 또 코로나의 심각성, 또 추미애 윤석열 갈등, 뭐 이 건으로 지지율이 빠지는 건 당연한 건데 네네. 문제는 진보층과 민주당 또 열린민주당, 정의당 지지층 이념상으로는 진보층이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네네. 중도보다 더 빠졌어요. 그렇죠. 그 이유는 실망했다. 왜 개혁을 못하느냐? 실망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주간 지지로 보면 또 하락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소폭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이제 또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걱정되는 것은 정부의 입장에서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 부정과 긍정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이 추세가 걱정인데 이 여기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이번 주에 나오는 거죠. 예. 아까 이택수 대표님 말씀처럼 일간으로 보니까 화요일부터 치고 올라가네. 예. 월요일 날 34%대로 시작을 했는데 38% 이상으로 올라가다가 평균이 37.1로 지금 나온 거고요. 그러면은 오늘이 운명의 날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예. 자, 공수처법 처리가 됐고 예. 문재인 대통령 그럼 새해 벽두에 공수처 출범 기대한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고 물론 이제 야권의 반발은 또 거세지고 있습니다만 또 하나는 이제 오늘 밤에 나올지 미뤄질지 모르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최초의 징계위 결정이 나온다면 이번 주간에
아마 이 정부에 대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핵심 지지층이 이탈했던 실망감은 다소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 추정이 돼서 차주에는 최소한 지지층이 돌아오고 결집하는 효과는 나타남으로써 다소 오를 것으로 예. 전망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석이 맞다면 네네네. 오늘 징계위원회가 결정이 나든 뭐 내일 결정이 나든 해임이 나와야 그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지. 중징계가 나와야. 만일 뭐 견책이나 감봉이 나온다 그러면 다시 떨어질 것 같은데 지지율. 견책이나 감봉이 나오면 추미애 장관 책임론이 지지층에서 커질 거예요. 예. 이거 왜 한 거냐. 어허. 그러니까 지금 아까 뭐 코로나19 지금 이 검경 이제 법무부와 검찰 갈등 등등 이야기하신 게 그럼 이 지지율이 빠진 이유를 저는 한마디로는 그냥 혼돈이다. 혼돈 때문에 빠졌다. 연말 국민들이 어수선하단 말이에요. 지지층은 되는 게 없네. 이제 이런 분위기였는데 경징계가 나온다. 혹은 뭐 이 혐의 없음, 징계 사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런 지지율 타격이 크게 예상이 예. 되죠. 지금 분석은 민주당 지지층 또 진보층 문재인 대통령 네, 지지층에서 네.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러니까 겁니다. 원래 지지층. 예. 네. 자, 근데 정당 지지율은 좀 올랐어요? 민주당이? 네, 더불어민주당이 31.4%로 지난주에 29.7%였으니까 1.7%포인트 올랐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0.8%포인트 하락한 30.5%를 기록해서 5차 범위 내에서 접전이지만 1, 2위가 이제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이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데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아까 말씀드린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다시 지난주에 진보층에서 빠졌는데 진보층이 다시 이제 결집하는 그러니까 집토끼가 결집하는 모양새를 보였고 반면에 이제 대통령 지지율은 빠졌는데 역시 대통령 지지율은 좀 코로나19 때문에 뭐 자영업층이 지금 영업을 많이들 못하고 어려워하는 네. 뭐 상황이기 때문에 또 백신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보통은 정당 지지율 그동안에 견인해 왔는데 원래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여당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보다 조금 높아지면서 여당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을 견인하는 뭐 그런 모양새가 나타나는데 지금 약간 그런 모양새로 가고 있는 어떤 분기점이 아닌가 싶은데 예. 아무튼 국회 내에서는 뭐 거여의 뭐 독재라고 야당에서 비판합니다만 공수처법이 이제 통과가 됐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뭐 민생 법안들도 통과가 됐기 때문에 여당 지지율이 모처럼 이제 반등을 했고요. 대통령 지지율도 아까 말씀드린 주중에는 반등을 했습니다만 여당 지지율만큼은 이제 반등 폭이 크지 못했다. 그거는 이제 코로나19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나머지 정당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당 7.1, 열린민주당 6.1, 정의당 4.9 순으로 나타났고요. 무당층은 17.1%로 나타났습니다. 예, 지지층이 결집했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 근데 이 지역별로 보면요, 그 내년 보궐이 치러지는 서울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섰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질 PK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2배 가까이 앞섰거든요. 네. 그 가덕도 신공항이 불거지면서 민주당이 뭐 많이 따라왔다. 어떤 조사에서 앞서는 것도 나왔는데 지금 이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렇게 2배 차이 난 이유가 있을까요? 최근 들어서 이제 부산시장 가상 대결 조사라든지 또 뭐 다자 대결 구도와 관련된 조사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은 후보들이 많이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 하겠다고. 근데 이제 그만큼 민주당은 이제 후보의 이제 선택폭이 좀 많지는 않은데 이 정당 지지율이라는 것이 이제 중앙당은 차기 대권 주자들이 좀 지지율을 어느 정도 견인해줘야 되는 거고 이 뭐 광역 단체의 경우에는 또 광역 단체장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좀 견인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부산시장 같은 경우는 차기 주자들이 지금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약간의 동력을 받은 것 같고요. 가덕도 이슈가 최근 들어서 약간 주춤해졌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좀 무르익다가 최근 들어서는 워낙 중앙에 이제 현안들이 많이 있는 주간이기 때문에 부산시는 현재로서는 가덕도보다는 인물 중심에 정책보다는 인물 중심에 지금 여론조사들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국민의힘이 조금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덕도는 내년에 좀 구체적인 비전이 제시돼야 조금 이제 움직일 것 같아요. 일단 부산 쪽에서는 가덕도는 당연히 그럼 오는 거다. 이 김해신공항은 이제 폐기된 것이고 가덕도로 가는 것이다라는 걸 기정사실화했고 그다음에 이거는 여야 쟁점이 없습니다. 야당도 오히려 이 PK 지역 출신 의원들은 당내에서는 중앙당에서는 국민의힘이 고민이 많죠. TK 지역은 부글부글 끓고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 여론조사를 이제 부산 재보선이 내년에 열리는 부산만 본다면 가덕도는 이제 디폴트고 이미 따놓은 양상이고 네. 여든 야든 이건 가는 거고 예를 들면 이 지금 야당 시장이 된다고 해서 가덕도가 무산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다른 현안들에 대해서 이제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부산 지역은요, 이 BK 지역, 부울경 포함해서 민주당이 조금 이 의제를 개발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의제를 아젠다를 선점해서 좀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연말에 준비해서 연초부터 던져야 되는데 저는 그게 가덕도 이슈가 하나 있을 거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그러니까 여당 시장이 돼야 가덕도의 예산이라든가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 가능하다. 뭐 이제 예. 이런 이제 주장들도 나올 것이고 이제 이 가덕도 정책 경쟁과 더불어서 여타의 문제가 나오는데 민주당이 부산에서 지금 고전하는 게 부산이 지금 코로나가 좀 극심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방역이 허물어진 것 아니냐라는 그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부정평가도 있지만 더해서 또 하나는 경제가 너무 힘들어요. 부산 지역이. 이런 것들이 좀 여당에 대한 반감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차기 대선이 15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선호도 조사 결과 국민일보가 의뢰해서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1위를 했네요. 네, 저희가 국민일보 의뢰로 조사했는데요.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응답률은 5.4%, 표본오차는 95% 신뢰율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고요. 자동응답 방식으로 했습니다. 12월 7일부터 8일 이틀간 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매달 오마이뉴스 의뢰로 마지막 주에 하는데 그때랑 뭐 거의 후보군은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이를 비교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지난 11월 마지막 주에 조사했던 것과 비교하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체 12명의 후보군에서 2위를 이제 처음으로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25.8%를 기록하면서 지난주 대비 11월 마지막 주 대비 6%포인트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25.8%로 1위를 차지했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동률 20.2%로 공동 2위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뭐 홍준표, 오세훈, 추미애, 유승민, 안철수, 또 정세균, 원희룡, 김경수 잠룡들의 지지율은 지난번과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나온 결과는 일단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겠네요. 윤석열 총장이 이러한 원인. 일단 이슈의 중심에 있다 지금.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의힘의 다른 주자들이 지금 다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5% 미만으로. 민주당 후보 이낙연, 이재명은 양강 구도를 형성했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나머지 표들을 윤석열이 다 흡수했다. 이렇게 분석하면 됩니까? 가능합니다. 저 지금 이 잠룡들 이 홍준표 의원 무소속이지만 다 이제 보수 야권의 잠룡들을 다 모으면요. 지금 20% 조금 이제 될까 말까 하는 숫자가 나와요. 이 여권 후보들 빼고 지금 그것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성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일단은 중도층 국민들이 일부 윤석열에 대한 지지를 보이고 있고 야권 지지층들은 이 자당 소속의 어떤 후보들보다는 차라리 윤석열을 지금 응원하는 것이 낫다. 저는 이것은 대권 주자로서의 지지라기보다는 현재 이슈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응원 세력이 존재한다. 정말 대권 주자로 대통령 후보로 윤석열을 바라보는 것은 아직은 좀 또렷하진 않아요. 모호성이 있어요. 어떤 정치인이 될 것인가. 지금 현재는 천생 검사 출신의 검찰 조직의 수장인데 어찌 보면은 야권 지지 세력에서 보기에는 여권으로부터 유일하게 혼자 얻어맞고 있는 튀어나온 못이에요. 그럼 여기는 언더독 효과도 작용을 합니다. 동정 여론도 쏠리게 되는 거고 힘내세요. 지금 뭐 이제 예를 들면 그 조화가 많이 보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여론의 숫자의 반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정치적인 숫자로는 전 좀 바라보긴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 대표님. 새로운 주자가 갑자기 지지율이 급등할 때는 이제 여당 측에서는 기존 뭐 대통령의 정책이라든지 뭐 지지율의 유산을 계승하는 승계하는 뭐 그런 입장일 거고요. 야당에서 새로운 인물이 나타날 때는 현직 대통령과 얼마나 큰 대립각을 세우느냐. 그 대척점에 가장 극단에 있는 후보가 지지율이 많이 오르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이 말씀하신 대로 언더독 효과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현 정권에서 가장 큰 핍박을 받고
받고 있는 이미지. 지금 이제 징계위원회를 오늘 열고 있는데 공수처법 개정이 통과되는 것은 여당의 유리한 측면이지만 이 징계위라든지 지난 행정법원 판결이 있었던 날 뭐 이런 때는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오르고 당청 지지율이 좀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이 언더독 효과 또 핍박받는 이미지, 대통령과의 대립각, 또 연일 추미애 장관 계속 싸우고 있는 모습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직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 전례에 따라서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좀 흔들릴 수 있는 지지율 아니냐 이렇게 예측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좀 더 많고요.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가령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렇고 좀 우려하는 부분들의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여당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뭐 윤나땡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윤석열 총장이 계속 이 지지율을 잠식하고 있는 모습에 국민의힘 잠룡들 대선 주자들이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예.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나땡은 윤석열이 나오면 땡큐 이 말입니까? 네, 과거 이제 그러니까 황교안 민주당 입장에서 황교안 뭐 대표 황나땡에 이어서 나오고 있는 얘기죠. 예. 지금 이야기를 하시니까 잠깐 이제 언급을 드리면 8개월 만에 오늘 황교안 전 대표의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오늘 공수처법이 처리되고 나서 사실은 뭐 국무총리까지 지내고 또 야당의 당대표도 지내고 대권 주자로 나왔던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법률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공수처법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우려를 표하는 언급을 했는데 저는 이게 지금 야권 잠룡들의 지지율과 관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인물 없구나. 인물 안 나오는구나. 오죽하면 지금 윤석열의 상관이었던 인물 아닙니까? 한때 법무부 장관이었고. 예. 자, 이제 검사 선배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에 대한 목소리를 냈는데 아마 오늘 밤이든 내일이든 징계위에 뭔가 결정이 나온다면 자, 황교안 전 대표가 계속 발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 왜? 이제 대선이 이제 1년 5개월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이 영역에서 유력 주자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제 요인이 될 것 같고요. 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인으로서의 변신. 이건 여전히 좀 숙제네요. 예. 물음표를 그럼 예, 제가 남겨야 다시 될것 그거는 정리해서 네. 질문 드리고요. 일단 이슈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올라간 것은 사실인데 왜냐하면은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지율을 봐도 이건 알 수 있습니다. 네네. 추미애 장관이 10월달, 11월달 그 같은 여론조사에서 3.1% 포인트를 기록했는데 네. 이번 달에 대폭 상승해서 4.4% 포인트가 그렇죠. 됐거든요. 순위도 7위, 8위 하다가 지금 4위, 5위 이렇게 맞아요. 하고 있으니까 추 장관도 이슈의 중심에 있으면서 대권 주자로 여권에서는 많이 올라왔다. 이낙연, 이재명 다음이거든요. 여권은 지금 합쳐서 40%를 넘는 지지를 양강 구도가 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권에서 이 이택수 대표님 계시지만 이 코너 제목이 민심은 숫자다인데 지지율 5% 이상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실은 그때부터 눈에 띄기 예. 시작하는 거예요. 4.4%는 오늘 조금 유념해둬야 할, 예, 기억해둬야 할 예. 숫자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두 분이 동시에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신기루일 수도 있다. 그건 뭐 예전에 뭐 반기문 뭐 고원 총장이나 예, 많이 봤죠. 비정치인 출신이 예. 들어왔을 때 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징계위가 예정이 돼 있는데 만일 결과가 중징계로 나오면 이 높은 지지율은 계속 갈 것 같다. 더 가죠. 그렇죠? 더 갑니다. 이 정권에 핍박받는 네. 뭐 검찰총장 이렇게 돼서 만일 경징계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도 이 지지율은 유지되는 겁니까? 저의 고민은 뭐냐면 경징계가 나오면 이 지지율은 시간을 두고 빠질 거예요. 관망을 해야죠. 예. 어떻게 되지? 경징계를 하고 그러면은 검찰총장직에 내년 7월까지 그냥 가는 건가? 이 기존의 검찰총장은 정말 지명도가 없었는데 윤석열 총장은 물론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부터 부각됐지만 이 당시에는 이 민주당 쪽의 지지를 받다가 지금은 엉뚱하게 이 국민의힘 지지를 받는 게 묘한 상황이긴 한데 활극적인 요소가 있어요. 계속 보시면 이슈의 중심인 것도 있지만 본인 검찰총장은 감찰 카드만 꺼내도 옷 벗고 나가는 그렇죠. 자리였는데 예. 지금은 모든 카드를 동원해서 맹공으로 싸우고 있어요. 예. 오늘도 징계위에서 결코 지지 않고 본인은 출석 안 했습니다만 이 변호인인 대리인을 통해서 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목들이 어찌 보면은 정부의 반기를 들고 있는 반감을 가지고 있는 지지층들을 계속 결집하는 거예요. 중징계가 나오면 더 오른다. 이건 당연해 보이고 그리고 경징계가 나와도
지지율이 훅 빠지진 않을 않는다. 거예요. 예. 그런데 이렇게 자 일단 중징계가 나오면은 지지율이 오른다는 다 같은 생각인 것 네. 같은데 중징계가 나오면은 더 이상 검찰총장직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본인이 정치계로 뛰어든다면 지금까지 예로 봤을 때는 비정치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던 비정치인이 정치권으로 들어오면 확 빠졌단 말이에요. 지지도가. 이번에 윤 총장은 다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근데 일단 해임이 된다라고 하면 여의도 정치권에서 가만두지 않을 거고요. 예. 어떤 세력이든 윤석열 총장한테 플랫폼을 제공하겠다고 많이들 그렇죠. 나설 겁니다. 네. 그럼 윤석열 총장이 직접 하든 아니면 가장 마음에 맞는 플랫폼과 손을 잡든 해서 정치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문제는 정치를 하는 순간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가령 뭐 재난지원금도 선별이냐 보편이냐 윤석열 총장도 이제는 선택을 해야 돼요. 정치를 하는 순간. 그러면 항상 지지율은 어느 쪽이든 빠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뭐 여러 가지로 잘 해줄 것 같다는 야당 지지층에 어떻게 보면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건데 지금 당장은 탄핵의 강부터 지금 보수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탄핵의 강을 건넌 분들과 안 건넌 분들. 그래서 국민의당 지지율이 이번 주에 지금 약간 하락한 게 뭐 가령 김종인 뭐 뜨내기 발언을 한 대현진 의원과 또 김연아 비대위원이 또 관련해서 뭐 설전을 좀 주고받고 있는데 윤석열 총장도 뭐 여하튼 탄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홍준표 뭐 전 대표라든지 오세훈 전 시장이라든지 앞으로 TV 토론을 하거나 의견을 이제 주고받을 때 얼마나 이제 많은 선택 기로에 서겠습니까? 이제 그러면 모든 지지율은 정책 사안마다 자기 의견을 내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그럼 그렇죠. 지지율은 빠질 수밖에 없는 예. 그런 구조인 거죠. 그런데 저는 그게 조금 이제 이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게 지금까지 특정 인물의 대권 지지도에서 그 사람의 어떤 언행, 제스처, 뭐 국민들에게 소구하는 여러 가지 이제 이미지 이것을 혼자 만들면 실패해요. 근데 굉장히 스마트한 참모진이 있으면 조금 인물이 부족해도 보완이 돼요. 전 지금 윤 총장의 지금까지의 아까 활극적인 요소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와 맞서는 모습이 검찰 조직의 얼굴이 지금 윤석열 총장으로 상징되는 거예요. 그 안에 이 어찌 보면은 그 개혁에 반대하는 반개혁 검찰주의자들이 상당히 윤 총장을 또 이 음으로 암으로 명으로 암으로 좀 돕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그런데 그 조직을 이제 나온다. 조직에서 옷을 벗고 나온다. 광야의 회를 단신 혼자 선다. 그때 주변에 어떤 참모들이 있을 것이냐에 따라서 윤 총장의 향후 정치적인 행보가 달라지는데 처음에는 정무적이지 않다는 말을 좀 전 믿는 편이었는데 요즘은 굉장히 정치적일 수 있는 인물이다. 예. 평가가 좀 달라지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그 옆에서 우군이 될 사람이 한 번도 정치권에 기웃된 적이 않았기 때문에 네. 과연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두고 보고요. 그렇죠.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